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외도의 송유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도 지방직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20문제 중에서 지적 측량과 관련된 규정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기타 지적 측량 관련 규정과 관련 없는 문제들이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20문항 중에 6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항상 우리가 지적 측량에서 기본적인 점수를 80점 이상을 득점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 측량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2문항,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7문항,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1문항, 그 다음에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에서 2문제, 확정측량에서 2문제, 최근에 새롭게 제정된 드론 지적측량 규정에서 1문항,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기타적으로는 살인 측량에서 1문항, 오차론에서 1문항, GNSS에서 1문항, 면적에서 계산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문제가 출제가 됐고, 계산 문제로는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와 실질거리와의 어떤 허용 범위, 그 다음에 평판 측량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리 허용 범위, 사진 측량에서 축척, 도근점 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 범위를 묻는 문제, 면적 분할, 좌표를 이용한 면적 계산.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6문제 모두 기존에 기출했었던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적 측량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계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수험생마다 체감하는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론이라든지 문제, 기출문제를 꾸준하게 풀어봤고 지적 측량과 관련된 규정들을 꾸준하게 정리했다면 100점도 가능한 문제의 어떤 난이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세부 측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지적 측량에는 전체 6개의 측량 방법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 드론 측량이 더 추가되면서 7개의 측량 방법이 있는데 딱 봐도 수준 측량은 우리 지적은 쉽게 XY와 친하다. 물론 H도 결정을 하지만 H하고는 친하지 않더라. 그렇죠? 수준 측량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지적 측량 시행규칙 제5조 지적 측량의 구분에서 출제를 했었고요. 자, 2번. 세계 측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눈이 여기로 가야 돼요.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는 것은 장축이 아니라 뭐가 돼요? 단축이 되는 거죠. 여러 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타원체는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타원체는 GRS 80 타원체고요. 중심은 지구의 질량 중심과 일치해야 되고요. 세계 측지의 요건을 보게 되면 지구를 평평한 회전 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 지정의 기준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세계 측지에 대한 요건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죠. 중심에 대한 거, 편평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해야 된다. 장축이 아니라 단축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최근에 이제 허용 범위가 센티미터로 개정이 됐죠. 미터로 표기했던 것을 센티미터로 이제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눈에 봐도
보조는 25cm죠. 보조는 25cm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의하고 있죠. 삼각은 20, 보조는 25, 도구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 15cm, 그 밖의 지역 25cm. 경계점의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 10cm, 그 밖의 지역 100분의 3cm. 다만 전자평판이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됐죠. 100분의 2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2번.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3번.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할 때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실측거리하고 계산거리와의 교차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3 플러스 얼마? 10분의 L이죠. 여기서 L은 실측거리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15m를 대입을 해야 돼요. 4.5cm. 정답은 4번이죠. 자,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 세부측량 성과의 작성에 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3 플러스 10분의 L. 단위는 무엇이다? 센티미터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자, 평판측량이죠. 평판측량에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상거래 허용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600이면 그냥 6자 들어가는 거 쓰시면 돼요. 4번. 그죠? 왜? 10분의 m이니까. 10분의 m. 그쵸? 따라서 10분의 얼마? 10분의 600을 넣으면 돼요. 60 나오죠? 단위는 무엇이 된다? 단위는 밀리미터.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초점거리가 100mm인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고도 H가 1200이고, 그죠? 비고가 H가 200이었다. 이때 F가 100mm였을 때 항공사진의 축척을 구하시오. 뭐 워낙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이 경우에는 n분의 1 이꼴 h분의 f인데 비고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h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죠. 1200에서 200을 빼니까 여기 1000이고 0.1이니까 결국은 이 경우에는 1000분의 0.1이 됩니다. 200을 넣어야 되고 여기에 1200을 넣어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축척은 얼마가 나오냐면 10,000분의 1이 나오죠. 사진 측량에서 사진의 축척에서 비고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첫 번째 형태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n분의 1 이꼴 h의 마이너스 f분의 h가 되겠고 이렇게 0 밑에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지적 측량 시 수평이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것 지적삼각점. 정답은 3번. 제8조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측량 기준점에 대한 구분을 해놨죠. 여기서 이제 지적 기준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놨는데 삼각 보조 도군이 있죠. 모두 다 삼각과 보조는 역시 지적 측량할 때 수평이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적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거고요. 보조의 경우에는 국가 기준점,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군점의 경우에는 필지에 대한 수평이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다른 지적도군점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찍어도 3번 이렇게 눈을 3번으로 정답을 찾아야 되겠죠.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8번. 자,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네요. 왜 틀렸냐면은 가구점은 확정 측량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적 기준점하고 지구계점하고 필계점이에요. 25조 지적 확정 측량 규정 제25조 확정 측량 성과 검사 기준에 검사 대상은 지적 기준점,
지구계점, 필계점이더라 이겁니다. 이 문제도 과거에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던 문제죠. 다음 중 확정 측량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성과검사는 현지 측량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경위 또는 위성 측량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확정 측량 성과검사는 측량에 사용한 기지점과 신설점 상호 간의 실측거리에 의해서 비교해야 된다. 8번 정답은 1번. 9번. 지적기준점 측량 방법. 확정 측량 규정상 지적 측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 이 문제도 과거에 기출된 문제를 약간 변형한 건데 도구는 정다. 도구는 정다. 정단이 아니라 정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정답은 2번이에요. 삼각과 보조는 정지 측량에 의하고요. 자, 볼게요. 확정 측량 규정 제7조의 지적기준점 측량 방법에 삼각과 보조는 정지, 도구는 무엇이다? 정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좌표의 산출은 셋둘이에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결정하고 두 자리까지 결정한다는 거. 그다음에 좌표는 3개 좌표로 산출하는 거죠. 9번의 정답은 2번. 10번. 제조사죠. 제조사 측량인데 기준점이래요. 그건 0.03인 거지. 뭐. 정답은 1번. 경계점이면 0.07. 기준점이면 0.03. 경계점의 경우에는 0.07.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1번. 경중률 고려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노선거리의 비례 반불의 S분의 1이죠. 우리가 다각망 도돈법에서 평균 종선좌표라든지 횡선좌표를 구할 때 최악값 구할 때 경중률을 구하죠. S분의 1이고요. 직접 수준 측량에서 수준 측량했을 때 직접 수준 측량에서 어떠한 P점에 대한 최악값을 구할 때 노선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관측 횟수에 비례하고요. 정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오차는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1번. 12번. 연결호 차용 범위니까 자 여기서 1등 도선이죠. 1등 도선이니까 100분의 1의 루트 nm이 되겠죠.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여기서 이 n은 1600을 100으로 나눈 수를 써줘야 되니까 16을 넣으면 되겠고 이 m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이니까 무조건 얼마를 대입을 해야 돼요? 500을 대입을 해야 돼. 5, 4, 20. 정답은 20cm 이하. 자,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00분의 루트 nm 이거로 풀고요. 100으로 나눈 수를 넣으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m을 넣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은 얼마? 500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천일 때, 축척이 6천일 때 3천을 넣을 것이고 둘 이상이 있을 때 대축척에 축척 분모를 m에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13번. 도근점 측량의 관측 및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0초도 이상의 경위를 사용하는 거 맞고요. 연직각은 90초. 시가지, 축적 변경,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은 백악법. 방위각법이 아니라 무엇이 되냐면 백악법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혼용하는 거죠. 혼용하는 거고요. 점간의 길이는 2번 측정하고 3000분의 1이고 경사거리일 때는 수평거리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지적 도근점 측량의 관측 및 계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죠. 시가지, 축적 변경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무엇을 따르고 백악법에 따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백악법과 방위각법을 혼용한다. 정답은 3번. 14번. DOP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DOP는 정밀도 저해율이죠. 수치로 표현하죠. 수치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정밀도 저하율. DOP라고 하는 것은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 상태가 정확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고, 수치로 표현하고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VDOP는 높이에 대한 거고, H는 수평이 되는 거고요. GDOP는 기하학적 정밀도 저하율이라서 위도, 경도, 높이, 시계의 정밀도 저하율 전체를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DOP는 수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15번. 위성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돼요. 자, 1번. 표고의 결정은 국가 지오이드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맞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수신기로부터 수신된 원시 데이터는 GNSS 공통 포맷이 DWG가 아니라 라인X 파일이죠. 라인X 파일이니까 2번은 틀렸고. 이동 측량을 했을 때는 H가 아니라 뭐야? PDOP가 3. PDOP가 3. 수평 3. 수직 3 이상일 때는 중지. 이 부분 틀렸고. 그 다음에 다중이니까 2점이 아니라 몇 점이 돼야 돼요? 3점이 되겠죠?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기선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세션별로 하고 단일이고요. 세 자리까지고, 그 다음에 10km 미만일 때는 허용 범위가 3cm네요. 3cm. 자, 제11조 기선해석 점검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10km 미만일 때는 몇 cm? 3cm. 이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1이 되겠죠? 2cm 플러스 1 ppm 곱하기 t.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4번 기선해석은 당해 관측의 지역에 가장 가까운 위성 기준점 최소 2점 이상 또는 3개 좌표를 이미 알고 있는 기준점, 측량 기준점을 기점으로 한다. 16번의 정답은 3번. 17번 지저 삼각점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점 간의 거리 2호 맞고요. 유심, 삽입, 사각, 삼각 맞고요. 30도, 120도고 망평균 계산법이라든지 삼변 측량 그러지 않고 3, 3, 3, 4니까 폐색차는 40초가 아니라 30초가 되는 거죠. 3, 3, 3, 4. 그래서 폐색차는 40초가 아니라 몇 초예요? 30초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3대니까 윤곽도의 위치는 0도, 60도, 120도가 되겠죠. 17번의 정답은 4번. 18번. 면적 분할 문제죠. AQ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풀까요? 삼각형 ABC분의 삼각형 APQ는 AC는 AB 곱하기 AC, AP는 APQ는 면적은 AP 곱하기 AQ 이꼴 M 플러스 N분의 N이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숫자를 넣으면 AB의 거리 5, AC의 거리 8, 그 다음에 AP의 거리 4, AQ 거리 모르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40분의 4의 AQ 거리 이꼴 20분의 얼마가 돼? 20분의 8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우면 여기가 10이 남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 여기 2가 남고 2분의 8이니까 얼마? 4. 정답은 2번입니다. 워낙 시험에 면적 분할 문제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18번 같은 문제는 뭐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풀었을 거로 보고요. 19번 이제 드론 측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드론 지적 측량 규정이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정사형상의 기준점과 지상 기준점 위치 차이는 0.05 맞고요. 그 다음에 지적 제주사 측량인 지역의 경우에는 정사형상의 검사점 평면 위치 연결치 0.07이고요. 그 다음에 GSD 지상 표본 거리는 제주사 0.03 그 밖에 0.05. 중복도가 틀렸네요. 65고요. 매칭점이 부족하거나 높이 차이가 있는 지역에 촬영 중복도는 좀 더 줘야 돼요.
좀 더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매칭점 6, 7, 8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65, 75, 85. 횡중복도는 60, 70, 80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시험에 나온다고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 20번 봅니다. 이와 같이 좌표가 주어지고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간단한 공식에 간편법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3,2, 5,3, 7,6, 4,7 다시 돌아와서 3,2 이렇게 해서 딱 쓰는 거죠. 3,2, 5,3, 7,6, 4,7, 3,2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대각선으로 곱해서 이렇게 써놓고 또 이번에는 반대로 곱합니다. 이쪽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합을 내면 얼마일까요? 합을 내면 76이고 이쪽으로 합을 냈더니 96이에요. 두 개를 빼야 되겠죠. 빼면 몇 배의 면적이다?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따라서 면적은 얼마? 10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지방직 지적측량학 9급 기출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예전하고 약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단답형의 어떠한 문제보다는 서술형의 문제가 좀 추가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예전과 약간 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6문제가 출제됐고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 측량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